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사한테 들어가면 천사의 돈이 되고 악마한테 들어가면 악마의 돈이 됩니다. 어떻게 벌었는가? 누가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돈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 올랐던 정주영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주영은 목욕탕에 가서도 부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수건 한 장만 썼습니다. 수건 한 장만. 그리고 남들이 막 수건 얼굴만 닦고 여기 상체만, 그 다음에 또 하부 발 닦는 거 한 사람이 서너 개씩 수건을 교체하면서 닦는 거에 대해서 질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수건 한 장이면 충분히 닦을 수 있는데 이거 물 써야지, 비누 써야지, 그리고 수돗물 나오는 거 있으면 하수구로 해서 나가기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 장, 석 장 써대면은 이 자원이, 나라의 자원이 손실되는 거 아니냐. 크게 생각했어요. 크게. 야, 그 구두쇠의 일화는 수건 한 장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집에서 사는 거 하며 정치하려고 할 때. 그런데 정치인들이 퍼주는 걸 보면서 정주영이 아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수건 한 장도 나라의 살림처럼 생각한 정주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공짜다. 아니, 나라에서 내가 가난하면 나한테 줘야지. 아니, 부자들이 세금 내고 그러면 이거 분배 차원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국민의 이 권리를 나라에서 줘야지. 국채 그러면 누가 갚으라고? 이거 나라의 부채인데 왜 젊은 사람한테 이 빚을 떠넘기는가? 아니, 이거 사리금인가? 아니, 매표행위인가? 미래를 위해서 선거운동 미리 하는가? 여러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정부 자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돈 내서 줍니까? 정치인들이 누구 하나라도 이 정부 지원금 준다고 붙었다는 소리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서 되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부자 욕을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나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천사처럼 갚은 노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 사는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사람인데 박순덕이라는, 현재 나이 90세입니다. 90세. 이 기사는 한국일보 6월 15일자를 참조했는데, 박순덕, 여자 이름에 순자 많이 들어가죠. 순할 순자, 순하라고. 여자 옛날에는 순해야 살았습니다. 그리고 덕자, 예, 큰 덕,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그러는데, 순하고 후덕한, 덕이 두터운 그런 여자 되라고. 옛날 이름에, 여자 이름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간 글자가 순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박순덕은 천사의 손이 되어서 그 손에 들어온 돈은 천사의 돈이 되었는가? 그는 90세인데 6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셋째이다 보니까 위에 오빠랑, 그리고 언니 하나는 또 결혼하고, 엄마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세 번째로서, 밑으로도 6남매니까 셋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동생을 부모처럼 돌봐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8살 먹어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도 그 가방 메고 가는 친구들, 책보 둘러메고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엄마하고 오빠는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이요, 무학.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20살에 결혼하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90세도 안 됐어요. 지금 87세? 그런데도 19살 때 저를 낳았다고요. 옛날에는 15살 넘으면 조언했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셋이나.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분가해가지고 독립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꾸 했다고요. 별세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폐지를 모았어요. 폐지. 그래서 하루에 한 5, 6만 원씩 벌었는데 1917년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8년 동안 폐지를 모으고 재산 조금 있는 거 수급자니까 아마 자녀들도 생활이 시원찮고 자기도 재산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없는 재산 중에 좀 쪼개고 자기가 폐지 팔아서 모은 돈을 5년 동안에 2021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1, 2, 3, 4, 5, 5년째잖아요. 한 해에 한 4천만 원꼴, 4천만 원이면 참 요즘에 초임 월급도 괜찮은 정도에 해당하는데 4천만 원씩 자기는 정부에서 수급자로 1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2억 원을 내놨어요. 어디다 내놨느냐?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았지만 고향 정읍 칠보 그 내장산 있는데 칠보면 있습니다. 칠보 그 옆에 또 옥정 뭐 호수도 있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칠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쓰라고. 사실은 지금 시골에 학생이 적기도 하지만 이 조선 가정이라든가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그 형태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라북도에서도 좀 산다 하면은 칠보에서도 정읍시로 가고 그다음 정읍시에서도 좀 산다 하면 이렇게 전주로 오고 그런 교육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키우는 자녀를 또는 뭐 이혼했다든가 아니면 사별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할머니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도 제 한 사람이 정읍에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막을 꽤 잘합니다. 그럴 만큼 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옛날 못지않게 지금도 공부는 하지만 여러모로 지원을 받으면 좋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못 배운 한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이 한만은 뭐 교육한 못 배운 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원한을 후배 학생들을 통해서 아마 뭐 손자뻘이죠. 손자뻘도 훨씬 더 아래겠네. 증손뻘이 나가요. 이 학생들을 통해서 풀려고 자기 맺힌 한이 그렇게 해야 풀어진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했어요. 자, 삼류 정치인들 100명 모아야 이 박순덕 당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한테 미담을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돈처럼 막 주잖아요. 문재인 유명했잖아요. 70년 동안 쓴 그 돈보다도 국채를 많이 늘려 몇백억, 700조든가?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도 그 못지않게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탕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아무튼 자기들도 남겨놓고 생색내는 데는 일각이 있는데 이 좌파들이 특히 심한 측면이 있죠. 자기 돈 벌어서 이 박순덕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주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저도 뭐 듣긴 했어요. 여기 상상고 부지만 해도 그 부지를 옛날 이철승이라고 있거든요.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 한때 삼각구도를 이루던 이 세 명이 정립했던 그런 시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 박순옥 같이 거룩하게 천사의 손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중에도 그렇게 그 유경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졌던 재산을 싸게 팔았는지 기부했는지 아무튼 이철승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전라북도 정치인 중에 그런 이야기를 꽤 듣기는 해요. 저기 무진장 제가 친한 사람인데 무진장에 김광수라고 또 옛날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금 그 옛날 대한교과서였는데 지금도 그 후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출판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그 무진장 쪽 공부 잘하면서 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도 그 혜택을 받았다고 나오던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암암리에 좋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삼류들이 많고 삼류 정치인들은 100명 모아도 박순덕 1명 못 당한다. 저는 그런 쪽인 거예요. 왜?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아까 정주영은 수근한장에서도 이 애국을 읽는데 나라를 말아먹으면서도 이 탕감도 뭐랄까 도덕적 해이를 풀어오면 신뢰가 깨지거든요. 거래는 신뢰가 최고인데 신뢰가 깨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신불입 그랬잖아요. 무신불립. 신뢰가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공자가 얘기했던가요? 맞아요. 그것이 많이 깨진 게 문재인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 어마어마하게 문제거든요. 법조 신뢰라든가 경제 신뢰라든가. 그런데 이번 정부는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신용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그 무학의 할머니지만 정말 정부의 수급을 받으면서 그 정부의 수급을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부한테 받았죠. 자기는 이 박 그럼 누구한테 줬다? 후배 학생들에게 줬잖아요. 이게 기부 릴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기부 릴레이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죽을 때 노인들에게 당신 재산 누구한테 주겠소? 하고 물어보면 그 설문에 대답한 사람 심리 상태죠. 그때 당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0.6%입니다. 자,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0.6%예요. 박순덕 같은 마음 먹은 사람이 설문조사할 때 0.6% 나온다니까요. 그럼 실제로는 0.3%나 나올까요? 아니 0.1% 1000명에 한 명이나 나올까요? 그래요. 그러면 악마의 손, 전세 사기꾼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꾼. 한 사람이 물론 여러 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리고 사기 사건도 우리나라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순덕 같은 천사보다 모모 사기꾼들이 악마들이 훨씬 많죠.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박순덕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동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있잖아요. 또 친인척도 있잖아요. 얼마나 눈에 밟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도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놨다고요. 재산과 자기가 번 거를. 굶더라도 돕겠다는 자세로. 이런 기사가 나가고 그러면은 친척들 중에 아니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나한테는 용돈 한 푼 안 주더니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아니면 무슨 뭐 단체인데 여기도 좀 기부해 주시죠. 저기도 좀 기부해 주시죠.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명의 천사. 전주에도 그 이름 없는 천사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무면 얼굴 가리고 기부하는 이유도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주는 나를 줘야 되지. 이렇게 의존병 걸린 사람들. 만일 국민을 의존병 걸린 사람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어찌 보면 조장해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은 이 거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 누가 빚 갚아. 빚 갚는 놈만 병신이고 빚 안 갚는 사람만 장땡이네. 그런 의식을 준다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표가 온다면은 어떤 짓이라도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어찌됐든 이렇게 박순덕처럼 나라에서 받은 돈 3배 이상으로 갚아내는 그것도 선하게 천사처럼 갚아내는 사람이 많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긴다면 나라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순덕이 뿌린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장학금 수혜자 중에 어떤 장학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여기저기다 줬는데도 고맙다는 인사하는 사람 하나 못 봤다 하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요즘 그 장학금을 주는 그 학교든 받은 학생이든 고마울 줄 모르고 하나도 장학금 있으면 아니 주려면 좀 더 주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왜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옛날 애들하고 다르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장학금 무용론을 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17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
17명이라도 기부 릴레이를 이어간다면 세상이 혼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 헛돈은 아닐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못 배운 한이 풀어진 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받는 어떤 그런 그 기쁨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